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영삼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세계대회인 만큼 정말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선수들끼리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전해드릴 바둑도 바로 한국의 이동훈 구단 대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의 대국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우승 후보 선수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승을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네. 너무 빨리 만난 것 같고요. 이동훈 구단이 이제 세계대회 우승이 아직 없잖아요. 네. 이제 이동훈 구단이나 뭐 변상일, 신진서, 신민준 이런 선수들도 이제 우승할 때가 어느덧 된 것 같긴 해요. 이번 대회에서 이런 제가 방금 전에 거명했던 좀 어린 선수들이 우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탕웨이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배, 그리고 응시배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또 대단한 선수를 이동훈 선수가 꺾고 올라간다면 또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LG배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은 3억,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 더문 6치 판인데요. 일단 현존하고 있는 세계대회들 중에서는 가장 길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기 우승자는 세월하오 구단입니다. 네, 일본의 이야마 유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당이페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2016과 15년도에는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2014년부터 2005년까지를 살펴보자면 네. 한국 선수들의 우승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2008년도 이세돌 선수가 있죠. LG배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한국이 초강세였는데 네. 이제 2000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중국 기사들이 훨씬 더 우승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2년 연속 중국이 우승했는데 이번 대회는 한국이 우승컵을 좀 빼앗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 2016년도에는 또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 준우승을 겨뤘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런 양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탕웨이싱 선수와 이동훈 선수, 최근에 좀 컨디션은 어떤가요? 이동훈 구단 같은 경우는 항상 꾸준합니다. 아주 이렇게 폭발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또 밑으로 아주 다운되지도 않고 항상 꾸준함을 유지하는 기사이고 탕웨이싱 구단 같은 경우는 기복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제 동료 기사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평상시보다는 중요한 세계대회 뭐 결승이나 준결승전 가면은 훨씬 더 집중력이 생기고 훨씬 본인의 기량을 120% 발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단기 승부 이런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도 꾸준히 다져온 것을 바탕으로 오늘 폭발력 있는 또 성적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11시부터 두 선수는 대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지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두 판의 대국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는 또 예쁜 소녀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허서연 초단대 그리고 중화타이페이의 위리진 2단의 대결입니다. 허서연 선수는 2002년생으로 지금 10대 소녀죠. 지난해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입단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네, 12월 달에 입단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바둑리그에서 이지명으로 선발이 돼서 TV에서 대국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중화타이페이 위리진 선수는 또 헤이자자 선수의 뒤를 잇는 실력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또 한국의 이동훈 구단과 중국 탕웨이싱 구단의 대결입니다. 통합 예선전이지만 결승전 같은 예선전입니다. 지금 탕웨이싱 구단의 자세가 범상치 않죠? 예. 보통 먼 곳을 수익게 하려면 좀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바싹 다가설 수밖에 없는 시국이네요, 시국이. 우상기 쪽에 문제가 좀 있군요. 여기를 끊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걸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기를 둬서 만약 이걸 두면은 축으로 이렇게 몰면 이건 지금 축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흑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 여기를 젖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축은 방어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젖혀야 돼요. 네, 서로가 계속 축을 노리는 거군요. 백이 백이 젖히면
흑은 만약에 이제 여기를 맞게 되면 맞거나 있거나 하면은 네. 이쪽을 단수를 치면은 역시 역시 축으로 축이겠죠. 잡히나요? 또 방금 전하고 차이가 없겠죠. 잘 봐야 돼요. 요즘에 멀면 잘 안 보여서 저도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축이 아닌 축이 아닌가요? 같아요. 네. 축이 어차피, 아니네요. 예, 어차피 아니네요. 다 와서 네. 보니까 보이네요, 이제. 네, 여기서 걸리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면 여기 활로가 많이 생기니까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백이 지금 양쪽 축을 노리면서 단수 치고 밀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아, 근데 끊고요. 지금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제가 네, 이렇게 해도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축이 어차피 안 되네요. 그럼 막아버리면.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건 또 아예 이렇게 늘어서 우선 막으면은 축이 안 되면 백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탕웨이 신구단이 바짝 다가서서 네. 축이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두니까 그래서 나가선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수익기에 착오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군요. 이게 지금 축이 보통은 이제 제가 아까 한참 설명해 준 게 이게 이걸 두면은 백이 축이 좋을 때 이걸 두면 흙이 끊질 않고 보통은 늘어요. 늘죠. 늘고 네. 이제 백이 한 점 잡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바둑을 깊게 못 봐서 지금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축이려니 하고 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축이 안 되면 젖히지를 백이 않은 보통은 안 축이 안 될 땐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막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느느냐 늘고 이렇게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이걸 단수치고 백이 밀었을 때 젖혀서 이전투가 되느냐 저는 그걸 잠깐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싸우는 게 어떤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튼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이걸 두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밑으로 밀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백이 아주 안 되는 그림이고 보통 네. 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축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끝까지 다 나가봤잖아요. 네. 아리송송에서 끝까지 다 나가본 결과가 축이 안 됐습니다. 네. 원래 백에 이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한국의 이동 구단의 실수인 건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아직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약간 이동훈 선수가 우상기 쪽을 뭔가 버림돌로 사석작전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중항에서 뭔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요. 예, 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버리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네, 그냥 늘어서 버리는군요. 흙은 뭐 굳이 먼저 여길 단수 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큰 차이 없죠. 어차피 치나 안 치나. 네, 쳐두고만 안 쳐두고만 같고 여기는 이제 빈삼각을 하느냐 한 칸을 띄느냐 빈삼각을 해서 어차피 백도 이렇게 움직이긴 어렵거든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수법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흙이 또 가르고 나온다면은 너무 불편한 모양이죠, 백이. 네. 중앙에 102점이 힘이 네. 상당히 없네요. 지금은 아마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넉점 단수 치고 위로 치는 것까지 해야 바깥쪽이 그래도 튼튼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흙도 늘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에 젖히는 거를 백도 막으면 이제 여기 어느 정도 1단락은 됐죠. 근데 이 모양은 역시 여전히 여기 끊는 것도 남아있고 해서 백이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요. 네. 백이사석 작전을 한다면 이 정도의 변화도가 예상이 되는데 흑 쪽이 약간은 더 재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군요.
지금 백은 이 하변 그리고 좌하기까지가 이제 백의 모양인데 여기가 뒷맛이 조금 있어요. 있는 자리고 귀도 약간 맛이 있고요. 귀를 완벽하게 지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돌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집을 본다면 거의 예순집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이 들어가야 예순집이고요. 반대로 흙이 두 개 된다면은 네. 한 35집 날까? 뭐. 하변을 크게 제압한 듯 하지만 누가 먼저 한 번 더 지키느냐, 수를 네. 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네, 뭔가 좀 이쪽이 예. 간격이 일단 넓은데요. 이쪽이 흙이 먼저 건드리면은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예를 들자 뭐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 잡히긴 너무 아프고요. 네. 이걸 두자니 또 차단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아직 복잡한 전투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뒷맛은 확실히 있는 곳입니다. 흙은 좌상기, 우하기 뭐 합치면 대략 그래도 30집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처럼 이걸 다 잡으면 그래도 20집은 훨씬 넘을 테니까요. 네, 쉬운 5집 정도는 흙도 확보가 되는 모습이군요. 바둑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흙이 조금은 재밌을 것 같고요. 아직 그래도 빈 곳이 남아 있으니까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우상기 쪽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여드린 변화도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좋은 모양에 대해서 이동훈 구단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수순에 의해서 이 하변과 같은 모양이 생성이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처음 수순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네. 했죠. 일단 탕웨이싱 구단이 오늘 양 소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실리적으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이 날일자가 네. 예전에 저희들 바둑 배울 때 이론으로는 좌상기에 그래도 흑돌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협공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알파고가 이수를 들고 나온부터는 오히려 날일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모양이라면 여전히 늘 저도요. 협공하고 싶어요, 저도. 네. 근데 대알파고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두니까 또 이게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뭐 세 칸 아래로 3선으로 3칸 벌리거나 2칸 벌리거나 하는 수를 많이 뒀는데 이 수도 역시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역시 여전히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3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넓은 모양을 펼치기보다는 네, 빠르게 계속 모양을 쪼개가고 있죠. 네,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들인데 알파고와 알파고 대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계산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가끔 뭐 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초중급자 입문자 시절부터 알파고를 흉내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초급일 때부터 너무 고수의 수법을 따라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겠네요. 바둑판이 넓은데 초반부터 이렇게 저 위에 기는 것은 저는 아직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저만의 고집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수도 네. 이 우하기 백돌을 오히려 세력이 아닌 미생마로 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두는 수가 여기인데 이것도 사실 인공지능이 먼저 둔 수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둔 수들을 지금 저희 인간 프로기사들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인간들이 알파고의 수법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양상이죠. 이수는 이제 손을 게을리한 다음에 끊고 싸울 때 이제 아래쪽에 흑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은 지켜야 되는데 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2단저 치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2단저 치고 해결하는 거나 뭐 다른 수를 두는데 얼마 전에 네. 커제구단이 이런 모양에서 여기 호구를 치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게 보통 일반적인 네. 흑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늘게 되면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 모양이 너무 우그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구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인간계 최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커제구단이 이런 수 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네. 이 흑돌 한 점을 공격하기 위해 사변을 벌렸고요. 서로가 서로를 곧말하고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젖혔고 이걸 호구 쳤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 백이 다음에 일선 젖히는 수가 굉장히 큽니다. 집으로도 크고 게다가 젖히게 되면 이제 탄력도 생기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어딘가 뒀다고 가정하면은요. 젖히게 되면은 탄력도 생기고 오히려 우하기 흙도 아직 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거의 단수 치는 것이 정수고요. 아, 필연이군요. 네. 이제 하변 쪽에서 전투를 하거나 또는 넘어갈 때 호구 치는 수가 이제 백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젖히고 호구 치는 수를 많이 두고요. 아예 끊어버렸죠. 자, 이 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나가서 이것은 백이 축이 당연히 좋죠. 네. 그러면 들여다보는 수가 네. 충머리였나요? 근데 이게 지금 들여다봐도요, 받아주면은 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완벽하게 잡히진 않는데요. 축은 아니죠. 지금 축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뭔가 흙이 너무 이상해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넘어가고 중앙도 이상하고 이거는 네. 흙이 아주 이상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봤을 때 잊질 않고 잡았는데 네. 이으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수법은 혹시 딱히 이렇게 끊는 걸 아,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맞고 그렇습니다. 잘 되는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탕웨이 씨보다는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봤나 보네요. 이동훈 네, 구단이죠. 이동훈 예, 구단이죠. 이동훈 구단이 네. 지금 하변을 제압했어요. 네, 이을 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물론 이제 102음은 살릴 수는 있지만 흙이 또 먼저 둔 우변 모양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뭐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여기 한 점 따내는 것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고 그렇네요. 또 받아야 예, 되네요. 나중에 또 이게 하변 타개할 때 이렇게 되는 것도 흙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네. 또 이게 어때 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들여다봤을 때 저도 이런 모양을 처음 봐가지고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었어도 되는 것 같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상변 벌리는 수는 굉장히 큰 자리죠. 예. 붙이고 호구 친 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로 보이고요. 기본 정석이죠,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 어깨를 짚어가는 수. 짚었어요. 어깨 짚어가는 수도 알파고 수법. 근데 뭔가요? 알파고가 두기 전부터 이걸 있긴 있었어요. 두던 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커제 구단이 이세돌 구단이랑 삼성화재별 두는데 이걸 두고 호기롭게 한 칸을 딱 띄고 하길래 그냥 뭐 자신감이 있으니까 뒀겠지 했는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알파고가 이걸 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커제 구단을 더 인정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질 않고 아예 모자를 씌웠다고 해야 되죠. 네. 그러자 여기까지만 두고 다시 또 하변을 타개하러 붙였고요. 이 모양은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흙이 약간 무리성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은 무리성 같은데 지금 탕웨이신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노린 거였어요. 여기를. 아, 약간의 축머리 관계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타 등등 선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도를 살리는 것보다는 중앙을 두텁게 꼬부려 놓고 나중에 뒷맛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지금 어떻게 된 뒤가 지금 아까 여길 젖히고요. 네. 흙이 이거- 끈 어. 백이 젖히니까 흙이 백이 끊어졌죠. 젖히니까 흙이 끊고 이걸 네. 넣으니까 빈 삼각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그렇습니다. 호구를 친 거로 보이고요. 네. 흙이 넣으니까 날일자란 거로 같네요. 보이고요. 미니까 젖힌 상황까지가 지금 예상이 된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백이 사석 작전을 하려다가 네. 좀 실리가 부족하다고 네, 그건 좀 생각했나요? 해프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기 백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고요. 네, 이후 중앙 쪽의 싸움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일반적으로 뛰는 게 붙이는군요. 예. 조금이라도 이 두 점에 영향을 주겠다. 이 돌은 이제 보통은 살려야 되는데 그때 이걸 네. 잡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예 굳자. 아무튼 어떻게 잡았다고 치고요. 예. 이 돌만 잡히지 않으면 전투는 된다. 그런 뜻이.
뜻으로 보입니다. 당장 뭐 잡히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백도 약한 돌이 많아서. 원래는 백도 이제 정수는 그냥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글쎄 이 전투는 이 돌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입구자인지 이렇게 차렷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척 봤을 때는 뭔가 흙이 편안해 보여요. 네. 전투가. 이 전투는. 흙이 다른 것은 다 튼튼하고 중앙에 한 말만 움직이면 되는데 백은 좀 양쪽으로 바쁘군요. 네. 바쁘다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네. 해설할 때. 바둑 둘 때 바쁜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현실도 바쁜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은 바쁘면 좋죠. 좋은 건가요? 아, 네. 현실은 좋은데 바둑 둘 때 바쁘다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네. 많은 거죠. 이곳저곳 이쪽저쪽. 손봐야 될 곳들이 많은 거죠. 네. 지금 붙였을 때 이동훈 구단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살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를 잡힐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늘어서 사느냐 아니면 젖혀서 두느냐 이제 그걸 놓고 고민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흑의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 게 예. 만약에 한 칸을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네. 뭐 이걸 움직일 수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아, 움직여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은 아. 원래 이걸 해야 되잖아요. 흙은.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붙여져 있으면 이수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한 칸 띄어져 있으면 여기 단수 치는 게 낫거든요. 잡히네요. 그래서 붙인 거로 보입니다. 역시 이러한 그 부분적인 수읽기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탕웨이신 구단의 최대 장점이에요. 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빠르고요. 빠르고 정확하고 또 끈적끈적하고 또 잘 무너지지 않고 네. 혹시 작년에 이제 커제 구단하고 알파고 업그레이드 버전하고 대결했던 거 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초일류 기사 5명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이 다 기울어졌어요.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네. 기울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마우스를 잡은 기사가 누구냐 하면 탕웨이싱 탕웨이싱 구단이에요. 그래서 왜 탕웨이싱에게 마지막을 맡겼냐 했더니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가장 보통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는 바둑두기 싫잖아요. 네. 이기는 길도 안 보이고 할 때. 그렇죠.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을 즐기는 게 탕웨이싱이다. 그래서 아. 탕웨이싱 구단을 마지막 주자로 내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인터뷰 때. 그래서 어지간히 불리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기사고요. 네. 승부업이 정말 좋은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하고 잉창칩의 결승에서 만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기사들마저도 탕웨이신 구단마저도 박정환 구단이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 박정환 구단에게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의 삼성화재배 결승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대단한 기사예요. 네.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멘탈이 정말 좋은 기사죠. 초특급 강철 멘탈을 가졌네요. 손은 중앙으로 갔는데요. 지금 항상. 젖히는 쪽으로. 예. 돌의 방향이 젖히는 쪽으로 향했네요. 일반적으로 늘어야 될 테고 이걸 지금도 움직일 수 있나요? 이게 백의 입장에서 이게 돼야 제일 좋거든요. 네. 이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나간다고 치고 나갔다고 치고 그냥 네.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픈데요. 다시 일로 되돌아와야 되나요? 여기나 이쪽이나 어디 되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근데 우상기를 사나요? 우상기 있고 다시 또 여기를 이어서 싸우나요? 네. 저같이 힘 약한 사람은 쳐다도 오기 싫은데 이거는. 네. 정말 이런 난해한 수읽기를 잘하려면 평상시에
사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요. 저도 문제를 안 푼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저는 요즘 아이들 문제만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참 아들들은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맞고 오고, 또 어떤 때는 때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바둑을 가르치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바둑으로 네,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반상 위에서만 역동적으로 놀도록. 예, 안 그래도 지금 바둑이 역시 해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흑도 느는 수 이외에 다른 좋은 수가 혹시 있나 보는 건가요? 좀 확실하게 두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먼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서요. 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이 전투는. 일단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치 받고 뛸 수도 있고 그냥 입구 짤 수도 있고 하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예, 일단은 늘었고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마가 되겠고요. 어떻게 두더라도 상편을 움직이는 거군요. 백의 입장에서 근데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좀 재미없어 보여가지고 네. 제가 좀 얼핏 봤을 땐 좀 무리로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걸 움직이지 않고는 좀 재미가 없어 보여서 저도 계속 이 그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훈 선수도 상변 쪽 움직이고 싶기는 한데 그 이유가 저희도 참 변화도를 그려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좀 복잡합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좀 움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인 정수는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쉽게 이걸 잡았다고 가정하고요. 제일 네. 쉽게. 백도 중앙을 지키고. 중앙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백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아요, 저는. 네, 별로 이후에 둘 곳이 없는 거군요. 좀 급해 보여가지고. 네, 우변의 백돌도 여전히 못 살아 있고요. 뭔가 좀 완벽한 수 읽기만 된다면 우직근하고 싸우고 싶은데요. 네. 저는 수읽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원래 움직이고 보는 스타일이라.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긴 많죠.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세라고 그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돌 죽지 사람 죽냐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네, 기세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백이 좋은 전투 같아 보이지가 않네요. 어차피 중앙을 살려야 한다면 이게, 상변과 중앙이 역시 급한 건가요? 뭐 백이 아주 불편해 보여요, 이것도. 네. 이것도 빠져나가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저도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축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야겠어요. 저친수가 약간. 저도 아까 처음엔 이게 축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쭉 나가본 건데, 나가면서 다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프로기사가 축 같은 거를 뭐 실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네. 간혹 네. 간혹 있긴 있어요. 지금 움직였어요. 이동훈 뼈를 선수 묶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탕현 씨보다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죠.
지금 같이 수읽기 하고 있었다는 네, 뜻이겠죠. 너 이거 되는 거야? 라는 듯이 그냥 네.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일단 착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탕웨이신 구단의 그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백이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이 전투는. 네. 지켜야 될 곳이 우선 여기는 지켜야 되거든요. 우상기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거죠. 우상기 잡으러 가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네. 이렇게 차단하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쪽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젖히면 바깥쪽이 뭐가 쉽게. 해결이 안 되죠. 너무 쉽게 예. 다치네요. 이거 잡히면은 바로 봐도 끝나니까요. 네. 여길 두고 이렇게 두더라도 입고 나서 끊으면은 응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부 촉촉수라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사실상. 그렇다면 예, 우변을 결국, 잇는 수는 당연하고 지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어딘가 둬야 돼요. 그냥 가장 평범한 건 있는 건데 호구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백이 여전히 전투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제가 요즘에 공교롭게도 탕웨이신 구단 바둑을 TV에서도 몇 번 했고 또 인터넷 중계로도 몇 번 해설을 했어요. 네. 당이페이 구단 바둑도 몇 번 했고요. 아, 이 두 기사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커제라든지 뭐 스위에라든지 천야오에라든지 뭐 리엔샤오나 요즘에 잘 나가는 기사들 꾸주하오라든지 네. 이런 기사들이 강하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기사들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거론한 탕웨이신 구단하고 당이페이 구단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방송과 뭐 인터넷 중계 중에.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아, 실력은 센데 이제 조금 잠잠했던. 실력에 비해서는 이제 네. 좀 저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네. 탕웨이신 구단의 경우는 이제 삼성화재배 우승은 2013년도였고 응시배 우승은 2016년도였죠. 네, 그 이후로 약간 잠잠한 듯 했으나 네, 여전히 뭐 녹록치 않는 실력으로 살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삼성화재배 결승 가서 네. 그 우승 1보 직전에 낙마를 했죠. 네. 구주하오단 이제는 구단이죠. 세계대회 우승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주하오의 대국 당시에 거의 뭐 그냥 우승 1보 직전까지 네. 갔었는데 대실수를 하면서 그렇죠. 예. 또 실수를 하고 나면 타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탕웨이신 구단은 또 워낙 끈끈한 승부 성을 갖고 있는 만큼 특급 멘탈. 네, 특급 멘탈.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동훈 구단이 상변 쪽 움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 시작됐는데요. 백이 정말 잘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같은 통합 예선전입니다. 제23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전입니다. 한국의 허서연 초단 대 중화타이페이 위리진 2단의 대결. 한국 허서연 초단의 흑번입니다. 원래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단이 제일 강하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기량도 기본적으로 세고 예. 센 상태에서 입단을 하고 게다가 이제 가장 사기 충천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네. 가장 기세가 좋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갓 입단한 초단들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바둑은 일단 여기 우상기에서 알파고 정석이 하나 등장을 했고요. 그렇네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나머지는 그래도 인간들이 많이 두던 사람들이 많이 두던 정석이 나왔고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쪽에 백이 약간 사활이 걸려 있고 잡힐 것 같진 않지만 흑은 이쪽이 양단수가 있고
여기도 약간 뒷맛이 있어서 흑보다는 백이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집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저 그래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허서연 초단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좌변에 끊어져 있는 흑대만은 사활이 괜찮나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네. 형태가 잡힐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모양으로 봤을 때 잡힐 네.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백이 먼저 잡으러 오려면은 뭐 어디 지켜야 되고 잡으러 오니까. 근데 네. 이 좌변의 백돌이 지금 사활이 확실치는 않.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두고 네. 나갔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우선 둬야 되나요? 잡으러 가려면?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여기를 찌르고 이걸 근데 이렇게 두면 확실히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앙이 잡히죠. 더 중요한 돌이 잡혀요. 네, 내 점은 요석이네요. 그러면은 이걸 뒀다고 가정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나요? 네. 바로 넘어가면 사라는 있는 형태로 그렇네요. 보입니다. 아, 여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네. 여기를 흙도 두면은 나와서 여기를 단수를 못 치고 자충이네요. 그렇다면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하고 입구자 하고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하면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백도 우선은 파상 공세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이 돌에 대한. 이 돌은 흙이 먼저 이런 데를 두거나 붙이거나 하면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기본 맥점이긴 한데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선수로 다 활용을 하고 네. 2점 잡으면 이쪽 입구자가 선수가 될 테고 여기도 한 집 있으니까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고요. 예. 살게 되면 그래도 우변 모양 있고 해서 나빠 보이진 않아요. 우선은 물론 뭐 백도 뭐 충분히 둘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이제부터의 바둑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아, 허서연 초단과 위리진 2단의 대결은 네. 뭐 만만치 않은 대국으로 네.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위리진 선수가 눈이 좀 피곤한지 네. 눈을 꽉 감았다가 뜨네요. 유진 2단이 원래는 이제 바둑이 그렇게 세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이맘때인가요? 저도 뭐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유학을 와서 바둑 유학을 왔죠. 예,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뭐 1년 가까이 공부를 했고 또 바둑 도장에서도 같이 뭐 동료 기사들하고 여자 기사들하고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했고 그리고 나서 대만으로 돌아가자마자 성적을 네, 냈죠. 성적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유학 와서 성공을 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한국어도 굉장히 많이 늘고 바둑 네. 실력도 출중해져서 게다가 네. 또 성격도 좋아서 네. 한국 기사들, 여자 기사들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친해요. 네. 그래서 작년인가 언젠가 제가 우연히 이제 대국하러 나왔다가 대만 바둑계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저우준신 구단 네. 옆에 이렇게 있길래 우연히 아.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본인이 식사를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인가 봤더니 네. 목진석 구단하고 최규병 구단한테 감사하다고 감사의 식사를 사는데 제가 거기 또 우연히 어떻게 합석을 하셨군요. 먹을 복이 타고 나서 합석을 했는데 그 고마움을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아. 감사하다고. 아, 저우준신 구단의 사실상 제자인데 위리진 구단이. 네. 내 제자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 아, 그렇군요. 보통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남의 나라 선수들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베푼 건데 그래서 또 대만 바둑계에도 어느 정도 또 발전이 있고 또 그만큼 또 기량도 많이 늘었고요. 또 네. 한국 온 이후로. 그렇죠. 이렇게 또 각국이 고르게 발전을 해야 이제 전체 바둑계 자체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바둑계도 한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다가 네. 내분도 좀 있고 해서 바닥으로 네. 가고 있다가 다시 좀 한 2005년 언저리인가요? 저우준신 구단이 LG배에서 우승했던 적이 네. 있었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승으로 갑자기 확 그 우승으로 살아났죠. 대만 바둑계가 확 올라섰어요. 네. 저우준신 구단의 우승과 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바둑 만화책, 네, 예, 그렇죠. 그것이 예. 또 대만에서 인기를 또 끄는 것이 이제 비슷한 시기가 되면서 굉장히 붐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고스트 바둑 아니죠? 네, 네. 네, 일본 제목은 히카루노고. 네. 네. 우리 한혜원 3단께서 그 아, 이세돌구단과 함께 네, 한국의 공중파에서 그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뒤에 바둑을 잠시 배워보는 예, 꼭지 강좌를 만들었었죠. 그런 기억이 갑자기 아니, 나네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불현듯 떠오르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바둑을 배울 나이가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추억의 예, 애니메이션을 꺼내서 이렇게 예, 바둑을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 고스트 바둑왕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일본 바둑계도 좀 네. 살아났죠. 위리시인이단이 지금 돌만 잡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둘까 말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딜 둬야 되나요? 어렵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곳이 이제 예, 좌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또 하변 뭐 양단수 자리, 우변의 흙의 모양이 또 넓고. 네, 우선은 네. 근데 저는 이 모양을 첫 봤을 때는 이 흙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네, 공격한다면 일단은 네, 뭐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투박하지만 네. 좀 투박한 행마긴 하지만 차렷하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큰 곳은 그냥 우변 같기도 하고요. 우변을 먼저 흙이 먼저 두는 것하고 백이 먼저 두는 것하고 차이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좌변에 있는 흑돌의 사활을 그래도 추궁해 볼 것인지 아니면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고민이 많은 중화 타이페이의 위리진 이단입니다. 거기를 아, 이수는 이제 흙이 당연히 이제 2점 살려야죠.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그때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 지킬 때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여기는 그냥 일단 하나 쳐놨다고 치고요. 예. 지킬 때도 한 칸 뛰나요? 한 칸 뛰어야겠죠. 그래도 네. 있기엔 좀 쑥스러우니까 한 칸 뛰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여기가 그렇게 급했나요? 아, 이렇게 거기를 흙이 이렇게 반대로 밀까봐 그랬나요? 찔러서 잡으러 오는 게 싫었다 그런 뜻인가요? 아, 약간 느슨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살고 중앙 지키는 것도 값어치가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살고 중앙도 지키고 네, 양쪽을 지키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네, 예상한 대로 네. 간 뛰어갔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좌변 백은 확실하게 살았고요. 네, 좌기흑도 양단수가 물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약한 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직은 확실히 살아있지 네. 못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 간명하고 알기 쉬운 네. 저는 약간 느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일리는 있는 작전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에 일단 여기를 붙였고요. 여기는 백이 양쪽을? 물론 이렇게 막으면 양단수 치고 빵단에서 뭐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네. 한 집도 있고 해서 조금 두터워지면 이렇게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 따낼 때 늘어서 살려주면서 활용을 하는 거네요. 물론 뭐 당장이야 모르겠지만 자, 우선은 일단 여기를 붙였고요. 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서연 초단은 이교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잡고 한번 바둑을 보겠습니다. 빵 따냈다고 보고 네. 백이 한 35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던까지 40이 넘어가고 그건 한 10집, 20집.
이거는 우변 백이 삭감하면은 집은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많겠네요. 네. 위리진 선수가 이 정도로 해서 집으로 앞서가겠다 이런 작전이군요. 특히 별로 뭐 재미없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백의 손을 들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네. 우상기 같은 경우는 맛보기거든요. 따내면 이쪽 잡으면 되고 이으면 이쪽 따내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백이 약한 곳이 없어서 네. 지금 좌상기 진행되고 양단수 빵따냄 그리고 우변 침투 이 정도 진행을 예상해 본다면 보다는 오히려 저는 백이 더 편한 바둑으로 보이네요. 좀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좀 달라지네요. 네. 첫 봤을 때는 첫 봤을 때는 맞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것과 또 뜯어봤을 때 상황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 하중환 같은 경우에는 양단수를 해놓고 백이 이으면 우변을 먼저 둬야 되나요? 이게 그렇다면요? 따내지는 않고요. 아, 이거 좀 느리니까 네. 먼저 이런 식으로요. 비슷한가요? 아니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네. 여기를 느슨하게 이걸 했다가는 우변을 백이 먼저 둬서 뭐 집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한해만 삼단처럼 먼저 여기를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막상 공격 와도 이게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테니까 흑에게 네. 잡히진 않을 테니까요. 이게 자산기 정리하고 우변 가는 게 저라면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수를 듣고 보니까. 훈수 아니어도 그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바둑은 예. 갈 길은 먼 바둑 같은데 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아 보입니다. 허서연 초단 요즘에 너무 많이 져가지고 좀 의기소침해졌을 그럴 거예요. 것 같아요. 사실 성적을 이제 입단하자마자 내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약간 양극화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 기세를 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입단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보니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신세계구나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연패를 하는 선수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세돌 구단도 입단하자마자 잘 두진 않았어요. 네. 물론 잘 두긴 했는데 성적이 바로 좋지는 않았어요. 한 맞습니다. 3년여 고생하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폭발했죠. 불패소년하면서 30몇 네. 연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또 한상훈 선수는 7단인가요? 네. 한상훈 8단인가요? 바로- 한상훈 8단은 입단하자마자 바로 세계대회 이 LG배 세계기왕전에서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세돌 구단에게 결승 1국을 이기고 네. 이상국을 지면서 뭐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몇 판 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거길 뒀어요.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어요. 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고 그리고 지면 질수록 바둑이 더 빨리 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되는 겁니까? 이 나가면은 위리진 선수가 일단 쉽게 안 살려주겠다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요. 외모는 정말 곱상한데 바둑은 곱상하지가 않네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예를 사실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쵸. 이거는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나가서 끝나요? 이걸 끊어요? 일단 일감은 근데 네, 일감은 심한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거의 선수 아닐까요? 저는 이전 투가 지금 100이 되는 건지 일단 그 느낌으로는 약간 무리 같긴 한데요. 지금 위리진 선수가 한참 생각을 하고 뒀기 때문에 또 좋은 수순이 숨어 있는 건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첫 느낌은 조금은 약간은 좀 너무 세게 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대안이 있을 테니까 잠시 후에 다시 보고 그리고 평가를 내려야겠습니다. 네. 이 여자 선수들의 바둑을 최근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들 그런 반전 매력 때문에 재미있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참 표정은 침착하고 곱게 둘 것 같은 느낌인데 두는 수들마다 세다. 바둑은 보통 세게 두죠. 열에 네. 한 8, 9은 다 세게 두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현미진 오단하고 같이 페어 대회를 몇 번 나갔는데 부부의 호흡이 잘 두세 번 정도 나갔는데 맞으시나요?
호흡적인 측면보다 네. 기풍이 너무 다르니까 아, 저는 좀 얌전하게 두는 스타일이고 좀 그래서 어느 날 네. 이제 포기를 했죠. 더 이상 더 같이 나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서로가 아무 네. 말 없이 네, 다른 팀을 구성하게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원래 이 성향이 다른 분들끼리 만나야 잘 산다고들. 네, 그래서 가장 그 기사 부부들 중에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흑의 예. 입장에서 이렇게 늘 수는 없어요. 이것은 이제 위리진 우단의 그 엄포에 아, 당한 거죠.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우선 여길 늘어야 됩니다. 네. 아, 이 밭전자 사이를 가르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둬야 되겠네요. 여기 안 늘면 야단칠 거예요. 허서연 초단 또 제가 잠깐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아, 저랑도 페어 대회를 한번 나갔어요. 한 2, 3년 전쯤에. 네. 그때 아주 무시무시한 팀으로 알려지지 않았었나요?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무시무시한 팀을 만났죠. 무시무시한 팀을 만났는데 네. 이길 뻔. 잘 두더라고요. 네. 허서연 초단이 그 당시에 이미 제 기억에 목진석 구단하고 박태희 3단인가요? 네, 지금 소녀상사. 포스코 캠텍의 네. 주장 1장. 그렇죠. 근데 허서연 초단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잘 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네. 좀 입단이 늦은 것 같아요. 제 아. 생각에는. 거기를 바로 뒀어요. 아, 응수타진을 먼저 해보네요. 이게 지금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있거나 하면은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그렇네요. 막으면 전체 사활이 걸리니까. 근데 아. 여기가 선수가 되면 늘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늘면은 백이 대책이 없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 모양 자체만 해도 백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까지 선수가 되면은 이거는 백이 뭐 패차에 가까운 수를 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보장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활은 거의 보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딜 두더라도 여기는 지금 최소한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찌르고 치중 간 것은 허서연 초단이 날카로웠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급소를 잘 찔러갔군요. 바로 여길 두겠다는 뜻인가요? 만약에 손을 빼면 막아서 막으면 되겠죠? 네. 막으면 사는 수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백이 이걸 넘어가면 이거 근데 잘못 넘어갔다가는 수가 나나요? 큰일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요? 패는 최소한 패가 나나요? 이런 네, 식으로 되고 젖히고 늘어서. 꼬부리면 네. 이렇게 나서 늘어진 패는 근데 별거 없죠. 아무튼 어딜 두더라도 이게 선수가 되면 좌상기는 일단 백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네. 이 전투는. 그렇다면은 여기 젖힌수가. 저친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네.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가정하고 그때도 뭐가 있었나요? 사활이 약간 이렇게 됐다고 치고 문제였던 건가요? 허서연 초단처럼 똑같이 이거라고 치중을 하면 그러네요. 꺼림직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 다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여기 그렇네요. 고생했던 거. 확실히 살았다고 했는데 네. 맛이 엄청 나빴네요. 안전하게 뒀다고 둔 건데 네. 저도 지금 이런 맛이 있었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네요. 물론 깔끔하게만 잘 살았다면 이것도 뭐 한 수의 값어치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중앙도 한 칸 뛰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뒷맛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넘어갔다고 쳐도 흑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거는 이게 다 선수가 되고 이걸 두고 수를 안 내더라도 네. 여기를 두고 다 사네요. 선수로 아. 넋집 내고 살아 있어요. 네. 물론 백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건 보잘것없고요. 여기를 또 늘게 되면 여기서 손실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흑이 좋겠죠. 네. 이쪽 저쪽 네. 다 흑이 이득 볼 수 있네요. 오늘 허서연 초단이 또 이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에서 이 중요한 대국에서 또 연패의 사슬을 끊나요? 아직은 이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가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 네, 2002년생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도 17살입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나이니까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렇죠. 소녀거든요. 소녀라는 네. 표현을 소녀가 맞죠. 네. 뭐 바둑 한두 판 뭐 몇 판 졌다고 해도 전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기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이기게끔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무던히 입단하기 전처럼 비슷하게 공부하다 보면 네, 좋은 성적이 확 나는 날이 있는 거죠. 뭐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꾸준히 정진을 하면 언젠가는 네. 이제 도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네. 구도자의 마음으로 바둑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위리진 이단이 다시 이제 장고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뭐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이고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반성의 시간. 그렇습니다. 표정이 약간 네. 예, 반성을 하는 듯한 좀 착잡함이 느껴지네요. 너무 큰 손실이잖아요. 네. 사선으로 젖혀서 잡으면 귀에서 한 15집 이상이 확보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흙집이 10집 이상 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팎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크네요. 굉장한 손실이죠. 네. 네, 각국의 유망주들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가장 유망주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여자 기사들 중에서는 가장 제일 어린 어려요. 네. 기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위리진 이단도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또 그래도 뭐 실력도 갖췄고 네. 제일 어리진 않은 거로 보이는데 이제 20살이니까 예, 여전히 실력도 갖춰 있고 또 기타 등등 다른 이미 인기도 많은 네, 기사라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는 기사죠. 네, 위리진 이단이 좀 큰 실수를 한 느낌이라서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김영삼 구단에 또 이제 예쁜 딸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또 이 한국 바둑에 촉망받는 신예 기사로 클 기재가 있나요? 없어요. 너무 단호하게 자르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 또 부부 기사다 보니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네, 여자아이고 해서 프로 기사를 시키고 싶은데 네, 바둑 두는 걸 보면 한숨만 나와서 아 그렇군요. 또 사실 엄마 아빠가 또 프로 기사이다 보니까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조금 높을지도 몰라요. 기준은 낮은데 참 네, 그렇군요. 그 사실 이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똑같이 재주를 갖고 태어나는 것도 막상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집도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집도 3명인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오늘은 다산의 조합으로 좀 해주셨군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우선은 받아야 될 것 같죠. 네. 다른 건 아무리 봐도 저는 막히는 순간에 사는 길이 안 보이니까 전혀. 예. 오히려 이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잊고 여기를 네. 두면은 해결이 안 되죠, 자산기는. 네. 너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두고 이걸 잡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백돌 2점이 느는 순간 오히려 사경을 헤매는 돌이 됐죠. 네. 원래 이렇게 젖히고 잡았으면 2점 잡고 귀도 만들고 물론 이 대마를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괴롭힐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위리지은 2단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찬 그 표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허서연 초단이 조금 편안하게, 약간이라도 편안하게 지금 자세를 고쳤죠. 네, 아무리 봐도 백이 좀 실수한 것 같다. 네, 두 선수의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허서연 초단이 날카롭게 좌변을 치중을 하면서 좋은 슛은 찾아냈습니다. 과연 이 여세를 몰아서 허서연 초단이 과연 승리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입니다.